네, 반갑습니다. 3월 9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또 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무섭게 빠졌던 증시가 또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뭐 양봉도 잠깐 나왔었는데 뭐 결국 막판에는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꼬리 길이가 상당히 길게 달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시장은 왜 이러는 것인지, 너 왜 이러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도 수급에서는 금융투자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만 순매수를 했다면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내용들 같이 또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역시 오늘도 이제 중소형주 그리고 재료주만 반짝 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좀 만들어졌는데 그런 내용들도 우리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살펴보면은요, 아래쪽 꼬리가 몸통보다 길어요. 이럴 땐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콩나물 대가리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콩나물 대가리 같죠? 이렇게 아래쪽 꼬리가 길고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 네, 이런 상황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에서부터 받아 올린 그런 그 매수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유입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일단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이제 꼬리 달아놓고 이제 한 며칠 전이었죠. 이때 꼬리 달아놓고 주가가 상승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일단 올라간다는 부분들은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만기를 아직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꼬리를 달고 올라갔는데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꼬리를 계속 달아주는 모습들, 도대체 왜 이렇게 꼬리를 다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인데, 보통은 아래쪽 꼬리를 달고 움직인다라는 거, 아침에 많이 뺐다가 오후에 올린다라는 이런 부분들은요, 겁을 주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이렇게 흔들어서 더 많이 빠질 거야, 너희들 빨리 안 팔을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시장이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뭐 미국 증시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상황만 본다라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거나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된다라면, 또 나스닥도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볼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겁을 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받아먹은 거라면 주가는 조만간 바닥을 잡고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묘하게도 이제 만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종목들 많이 계실 텐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고 반등을 좀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도 조금씩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나주면서 이제 숨통이 조금 트이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가총액 참 그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시젠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적 반등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요. 근데 많이 올라오진 않았죠. 그 다음에 뭐 제넥신, KMW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포인트인데, 뭐 미비할 거 생각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방어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올라온 종목보다 내려간 종목이 훨씬 더 많고요. 낙폭 자체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거래소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이 일단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시총 상위권 종목들 대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겠고요. 한국전력도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저점대에 근접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매수하기 좀 그렇겠습니다만 지지점이 좀 옆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가 이제 3,500억입니다. 좀 더 매수를 했다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된 모습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3,500억 정도면 나쁘진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오후 들어서면서 장중에 이제 꼬리를 쭉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금융투자 쪽 매수가 좀 확장됐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요.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 더 많이 빠지는 것보다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수급 동향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의 포지션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기금은 지금 400억 정도 순매도인데 오늘도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얘네들이 이제 기록갱신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400억 정도면 그냥 마음 먹으면 좀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계속 팔고 있는 모양새가 그렇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아침에 순매수 들어갔다가 오후에 팔아먹는 거 지금 계속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매수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딱 팔아먹는 게 약간 사기금 같은 느낌 좀 나죠. 그래서 연기금은 사기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연기금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연기금 매도가 위협적인 요소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위협적인 요소는 외국인들 매매였죠.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부담감을 좀 키워줬고요. 6천억대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었어요. 한 7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었는데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기도 하죠. 이제 시간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통 이제 매도가 좀 더 줄어들게 된다면 내일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되게 궁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쪽도 한번 볼 거예요. 오늘 금융투자 쪽 보시면 뭘 샀을까? 삼성전자 샀어요. 근데 특이하게 인버스를 또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LG화학, 네이버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 샀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떨어진 포인트를 밑에서 받아 올린 애들이 금융투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모습들이겠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팔아먹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시장 자체가요 상승 쪽보다도 약간 좀 주춤거릴 수 있다는 얘기를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다 쪽보다도 종목 간의 어떤 포인트를 본 것 같아요. 종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종목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연기금은 뭐 한가위 같겠죠. 뭐 대형주 쪽 매도가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매도 상위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이닉스는 순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또는 대형주 관련해서 매수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 한번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많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치고 있고 기관들이 그 물량을 약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상황적인 부분들은 물론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부분,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형주를 먼저 팔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뭐 종목 자체가 매도가 나오더라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돼서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도를 좀 이제 축소시킨다거나 이제 순매수로 전환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반등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행주도 계속 사고 있어요. 은행주, 금융주, 보험주도 사고 있죠. 삼성화재 이런 것도 매수하고 있고요. KB금융, 뭐 하나금융 뭐 이런 것들 신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이한 종목은 지금 HMM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주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 하락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도대체 해운주 왜 이렇게 빠졌을까? 글쎄요. 지금은 뭐 단기적 차익 실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겠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또 사둔 거 보면 HMM 같은 경우는 또 차익 실현을 보기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단기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 부분들인데, HMM 같은 경우도 과매수 국면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종목 진단에서 말씀드렸지만 과매수 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만 5일 이평선이 이탈하기 전에는 일단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옆으로 선다거나 아니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서는 차익 매도가 들어가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긴 추세는 어떤가요? 업황은 아직까지 괜찮죠. 그리고 조정이 지나가고 나서도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 조정이 들어온다. 그리고 어떠한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은 뭐 조금 더 지켜보셔도 큰 문제는 없겠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정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갔고요. 카카오, 하이닉스 역시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개인들이 같이 매수가 들어가고요.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수급이 기관이 좀 받아주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대형주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이렇게 해서 저점이 잡혀주기만 한다라면 외국인들이 다시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부담스럽겠지만 지금 당장 그 정도 환율에서는 큰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본다라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이 조금만 받아주면 외국인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매도에 대한 현물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조금 사그라들 것이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아요. 오늘 뭐 재료가 있는 진양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어렵더라도 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할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주실 것을 조금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대응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또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는 투자 하시기 바라고요. 저점 매수, 고점에 무리하게 따라가지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